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그라운드 지미입니다.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국내 크립토 투자자들은 물론 한국 주식시장까지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코인이라 불리며 가볍게 여겨졌던 한국의 주요 알트코인 4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냥 코인 투자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포착하고 해결하려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병원 가면 내 진료 기록 제대로 못 받아서 답답했던 적 있으십니까? 독립영화 만들었는데 상영 기회가 없어서 좌절한 형님 있으십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해도 돌아오는 건 뭔가 허전했던 적, 아니면 지식인의 공들여 답변해도 어디다 쓸데도 없는 디지털 콩 받은 경험 있으셨죠? 이런 현실 문제들을 블록체인으로 풀어보겠다고 뛰어든 국내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코인들이 문제라고 인식했던 것과 그 해법, 그리고 어떻게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그라운드. 먼저 병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병원 옮길 때 내 지난 진료 기록이랑 CT, MRI 찍었던 거, CD 구워서 다 일일이 들고 다녀야 하고, 다른 병원 가면 검사 다시 하고, 참 비효율적이고 내 정보인데도 내가 통제를 못했죠. 메디블록은 바로 이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의 주권을 갖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를 저장하고 교환하면 환자 동의 없이는 정보가 활용되지 않고 위변조도 어려우니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의사나 연구자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진료하고 연구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고요. 메디블록 팀은 처음에 퀀텀 블록체인 위에서 시험했고, 이후 더 적합한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코스모스 SDK로 파나세아라는 메인넷을 구축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여기서 파나세아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펜 플러스 치료스이스. 현재 메디블록 코인은 파나세아 체인에서 구동되며 코스모스의 기술을 활용해 다른 블록체인과도 연동을 모색 중입니다. 한마디로 의료 특화 블록체인을 직접 만들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또 메디블록이 흥미로운 건 의료 인프라와 실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메디블록은 2024년 사명을 위버케어로 변경하며 기술 기업에서 실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메디블록이라는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이 위버케어는 인프라 확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위버케어가 만든 클라우드 EMR 솔루션 닥터 팔레트가 있습니다. 최근 한독 같은 대형 제약사와 협업해 병원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미 350곳 이상의 병원에 도입되었습니다. 또 형님들, K-뷰티 세계화에 힘입어 요즘 서울 시내에 성형이나 피부 미용하러 온 외국인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의료관광 환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시스템을 위해 글로벌 텍스프리와 협업 중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가 진료를 받고 세금 환급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메디블록 코인의 활용처 확대를 위해서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동, 외부 덱스풀 지원, 의료 상품권 연계 등의 실험적인 아이디어도 추진 중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환자가 직접 소유하고 필요할 때 의사와 안전하게 공유하며 기여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세상. 위버케어, 아니 메디블록이 꿈꾸는 미래는 바로 그런 환자 중심의 의료 혁신입니다. 그런데 메디블록, 블록 하면 떠오르는 김치코인 또 하나 있지 않나요? 블록체인 그라운드. 여러분, 한국 영화 하면 떠오르는 대형 투자 배급사들. 산업이 몇몇에 의해 좌지우지되다 보니 신인이나 독립영화는 설 자리를 찾기 어렵고 관객들은 다양성 있는 작품을 접하기 어려웠죠. 무비블록은 탈중앙화 영화, 그리고 콘텐츠 배급 플랫폼을 표방하며 이런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영화계의 유튜브 플러스 블록체인 버전쯤 될까요? 누구나 영화나 영상을 올리고 공정한 수익 배분과 데이터를 제공받으며 관객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영화 산업의 중심이 소수 대기업에 치우친 문제를 풀기 위해 무비블록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한 정산과 참여 보상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올리면 시청 수익을 투명하게 분배받고 관객에 대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관객은 독립영화, 단편영화 등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를 얻습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은 무비블록 토큰으로 보상받는데 단순히 시청이나 결제뿐 아니라 자막 번역, 리뷰 작성, 불법 컨텐츠 신고 등에 기여해도 무비블록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동기부여되어 생태계 건전성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무비블록은 기술적으로는 온톨로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무비블록 토큰은 온톨로지의 OEP4 표준을 따르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프로젝트 시작은 재미있게도 판도라TV라는 한국의 옛날 동영상 플랫폼이 주도한 리버스 ICO였습니다. 리버스 ICO가 뭔데요? 리버스 ICO는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 백서 발행 단계에서 시작하는 일반 ICO
ICO보다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무비블록 플랫폼에는 수천 편 이상의 영화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이용자들도 전 세계로 확장 중입니다. 예전에 레인디즈 픽처스 같은 영화사와 단편 영화 유통 관련 MOU를 맺으며 더 다양한 영화가 공개될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요즘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잖아요. 이런 탈중앙화 영화 플랫폼이 잘 성장하면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독립영화까지 직접 보고 토큰으로 참여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풀어보려는 실험, 계속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블록체인 크라운. 제가 아까 리버스 ICO 설명하면서 무비블록은 판도라TV라는 기업이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판도라TV는 완벽하게 블록체인 산업으로 피벗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도 바로 이 판도라TV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코인 경력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코박입니다. 코인판, DC, 땡글 등등 여러 코인 커뮤니티에서 정보 얻으려 기웃거려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코박은 2018년 무렵 시작된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 앱입니다. 뉴스, 코인 정보, 에어드랍 이벤트, 지갑 기능까지 하나로 합친 종합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코박팀은 토큰 경제가 접목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코박 토큰인데요.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으로 코박 플랫폼의 거버넌스 겸 유틸리티 토큰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박에서 좋은 글을 쓰는 커뮤니티 기자단이나 양질의 댓글을 남기는 활동가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이걸 코박 토큰으로 전환해 줍니다. 토큰 홀더들은 향후 플랫폼 의사결정 투표에 참여하거나 플랫폼 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코박은 앱 내에서 프로젝트 AMA, 신규 코인 투표, 에어드랍 신청 같은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 코박 토큰으로 참여권을 얻거나 보상받을 수 있게 설계했어요. 또 토큰 스테이킹 기능도 있어서 코박 토큰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추가 보상과 함께 앱 내에서 레벨업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코박의 성장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에어드랍 행사인 코박 라이브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신규 지갑을 생성시키고 38개 프로젝트 ICO를 코박 커뮤니티에서 런치하는 등 국내 최고의 크립토 커뮤니티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1일 활성 유저, 즉 DAU가 6만 명을 넘고 누적 다운로드 30만을 돌파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코박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글로벌 진출과 디파이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IT 업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웹2 동영상 서비스 판도라TV가 웹3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크라운. 이번에는 지식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블록체인을 접목한 독특한 커뮤니티 아하 플랫폼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포함한 인터넷에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남겨주고 현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궁금해서 질문을 게시했는데 내공냠냠을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성스럽게 쓴 답변에 광고가 붙거나 조회수가 늘어도 결국 플랫폼이 수익을 가져가고 아하팀은 양질의 지식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철학으로 아하 토큰이라는 보상형 암호화폐를 도입했습니다. 아하는 각 분야 인증된 전문가들이 답변자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좋은 답변을 하면 아하 토큰으로 보상받습니다. 질문을 올린 사람이 얻는 건 답변이지만 답변자는 시간과 지식을 들인 대가를 암호 자산으로 받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아하는 낚시성 홍보글 없는 깨끗한 Q&A를 지향했고 토큰 경제 설계로 사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꽤 성과를 냈습니다. 2022년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MAU가 5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성장했거든요. 일반 웹 서비스도 아닌 크립토 기반 서비스로 이 정도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아하 토큰의 활용처도 분명합니다. 일단 플랫폼 내에서 유료 기능 결제 수단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내 질문을 상단에 노출한다든지 긴급 답변을 구한다든지 하는 부가 서비스가 있으면 아하 토큰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또 광고주가 아하 플랫폼에 광고를 집행할 때도 아하로 비용을 냅니다. 이렇게 토큰이 플랫폼 경제에 녹아있고 외부 거래소에서 현금화도 가능하니 사용자 입장에선 내 지식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아하 토큰은 처음에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으로 150억 개 발행되었고 이후 루니버스 기반으로 수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질문만 해도 돈 준대 라는 흥미로운 컨셉으로 시작된 아하는 이제 꽤 진지한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용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곧 서비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이 다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의 지식 공유 문제를 블록체인 보상 체계로 풀어보는 시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크라운. 메디블록, 무비블록, 코박, 아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4개의 프로젝트에는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살아있네. 블록체인 업계에서 수많은 알트코인과 프로젝트가 사라졌지만 이 4개는 시장의 침체, 규제,
내부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아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다. 변동성 높은 크립토 시장에서 수년간 실사용 사례를 만들며 유지한다는 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한국산 알트코인 하면 괜히 무시받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환경 자체가 이들을 뒷받침해줄 기반이 점점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0일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다양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죠. 이제는 메디블록 같은 헬스케어 코인도 무비블록 같은 콘텐츠 코인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인프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셈이죠. 또한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은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죠. BTS의 음악,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플랫폼들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명 김치코인들을 마냥 무시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데이터 주권, 창작자 권리 보호, 커뮤니티 자율 참여, 지식의 가치와 같은 문제들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도전 과제거든요. 다만 한국이 이런 혁신의 시험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정부, 산업, 이용자층 모두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도전을 장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크라운. 끝으로 흔히 김치코인이라고 하면 왠지 국내에서만 돌고 가격 변동만 심한 코인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오늘 살펴본 프로젝트들을 보면 각각 자기 분야에서의 목표와 해결 방법이 뚜렷합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기술적 완성도나 실사용 사례를 더 키워나가야겠죠. 그러나 의미 있는 시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 블록체인 업계를 발전시킨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 불리듯 블록체인 혁신에서도 앞장설 수만 있다면 멋질 것 같습니다. K컬처가 세계적 열풍이 된 것처럼 김치코인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날이 올지 누가 압니까? 적어도 김치코인을 무시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정보뿐 아니라 나만의 관점을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크립토까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크립토의 진정한 가치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블록체인 그라운드 짐이었습니다.